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박수환 씨를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한 주식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익명의 제보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세 분이 출연을 하는데 박수환 씨를 제외하고 두 분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주식 찐부자다. 그러면 제가 증거를 좀 제시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신만전자, 삼성전자를 5만 1,0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누굽니까 대표님? 누구예요? 와 대박이다. 아니 이게 약간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데 5만 5천 원에 매수했어요. 5만 5천 지금 원. 들고 계세요? 아 근데 뭐 소액으로. 네, 지금 소액으로 좀 불을 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소액으로 네. 5만 5천 원에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수를 한 이유는 뭐 이렇게 불장이 될지 이런 거는 잘 몰랐고요. 근데 윤석열 작년 말에 코스피 얼마였는지 아세요? 2,300. 2,400이었어요. 400? 2,390 몇이었나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2,400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이건 너무 저평가돼 있다. 말도 안 된다. 야, 그러면은 그랬구나. 정권만 바뀌어도 윤석열만 물러나도 이거는 어느 정도로 오른다. 그게 뭐 2배가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10%는 오른다. 20% 오른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따라가는 거 조금 샀고 이재명 그랬군요. 대통령처럼 네. 대통령이 사는데 나도 사야지. 그럼 국민이 믿어야지 대통령. 그래서 그것도 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샀는데 삼성전자는 뭐 많이는 안 샀는데 어쨌든 뭐 거의 2배 가까이 됐네요. 네. 야, 그러니까 5만 5천에 사서 지금 10만 원이 될 때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경제 전문가다운 탁견입니다 이게. 바빠서 못 팔아. 장이 열릴 때. 아니, 이건 제 전문가라고 확신드릴 수 있는 게 네. 저도 5만 5천 원에 샀습니다. 야, 두 분 다. 전 6만 1천 원에 팔아버렸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신인규 대표는 너무 바빠가지고 주식을 네. 못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제 주식 부자로 오해받을까봐 이거 언제 밝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게 참 코스피의 힘이다. 대한민국의 국부가 증가되고 있고 네. 제가 주식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옆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우 뭐 불장되고 투자해서 또 수익 나고 하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제 5천 시대 또 1만 시대까지 나아가는데 저도 이제 좀 뒤늦지만 좀 동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어제도 저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술이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드렸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봤더니 그러니까 추경호가 쉽게 얘기해서 그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그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시점이 바로 어떤 시점인가 봤더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 집결 요청을 한 직후에 이런 변경 문자를 보낸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왔거든요. 정말 이런 상황이 맞다고 한다면은 고의성이 일부는 입증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쪽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네가 지금 이거를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하고 통화한 다음에는 내가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라는 거 실제 맞아요. 그게. 그건 이게 맞고. 타임라인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12월 3일 10시 59분에 그때 국회로 오라고 합니다. 추경호가. 국회로. 10시 59분. 근데 10분 뒤인 11시 9분에 10분 만에 당사로 오라고 그래요. 문자가. 그런 다음에 한 13분 뒤죠. 11시 22분에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게 되고. 해요. 그런 다음에 한 10분 뒤인 11시 33분에 다시 국회로 오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30분 뒤인 자정 0시 3분에 다시 당사로 오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추경호의 주장은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국회로 나는 오라고 했으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나는 이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보면은 11시 반에 국회로 오라고 한 거는 맞는데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정 0시 1분에 국회로 오라고 했어요. 그럼 냅두면 되잖아. 그렇지. 그냥 냅두면 되잖아. 속기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게. 그러면 완벽하잖아요. 국회로 오라고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로 11시 33분에 국회로 오라고 했고, 1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모이십시오 하면은 되는데 이게 2분 뒤에 당사로 가자. 말이야. 이거 제가 설명을 들으면은 다 이해가 하실 거니까 다 이거 이해 확실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말도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당사로 간 게 아니라 그 앞뒤의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를 지금 사보타주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결정적으로 본인이 표결 참여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심플한 거를 지금 어렵게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거를 이제 행정부가 일으킵니다. 물론 그 계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이제 판단을 각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법 체계 내에서는 계엄에 터지면은 국회가 일단 그 계엄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오로지 국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엄을 딱 선포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거는 우원식 의장의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엄이 터지면 일단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리가 국회로 모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 정확하죠. 계엄에 대해서 판단하고 풀든지 유지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추경호는 끊임없이 모임 장소를 변경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지지 못하도록 교란을 한 거죠. 교란을 한 거. 그러면 이 이상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추경호도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교란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도 국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대해서 당사로 가라, 국회로 가라, 예결위장으로 가라 계속 혼란을 줬기 때문에 그럼 뭔가 모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의 그 표결 행위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해라는 것이 뭐 김재섭 의원은 뭐 방해 느낌 없는데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경호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뭐 면책 특권 운운하면서 표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엉뚱한 조항을 지금 갖고 와서 쉴드를 쳐주던데 법률적으로 말은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과 표결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말한 거지. 계엄에 동참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게 정당화 해줍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게 볼 게 아니라 계엄의 날에는 군인들은 군인의 일이 있었던 거고요. 법무검찰은 법무검찰의 일이 있었던 거고요. 국회에는 그 안에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연결된 자들은 국회에서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특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긴 말할 필요 없이 추경호가 왜 그때그때마다 요 장소에 오라 그랬다가 조 장소에 가라 그랬다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 교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플한 거예요. 교란 그러니까 작전이기 교란인 때문에. 거예요, 이거는. 아. 심플한 거예요. 이제 다 동의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의 추경호의 주장은 뭐냐면은 국회가 봉쇄 냈고 일시적으로 풀렸으니까 그때는 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막히니까 당사로 당사다. 오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10시 59분부터 그냥 11시잖아요. 11시부터 12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15분마다 바꿨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평균 15분마다 한 번씩 장소를 바꾸고 이게 무슨 길게 3시간 4시간마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 관측한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거를 어떻게 물론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또 다른 일이지만은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거를 의심을 안 하는 국힘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걸 또 봐야 되는 게 관계도 봐야 되는 게 지금 국무위원들 다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고 있죠. 다 거짓말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 뭐 완전 순수한 무슨 흰도화지처럼 표정해가지고 국민들 다 속여놨는데 추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의원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의 당 장악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윤석열의 사실상의 그 지시사항을 이행해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리 알았느냐. 알고 행했느냐. 그러면 이건 뭐 빼박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성의 면으로 봤을 때도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 앉혀놓고서도 국군의 날에 한동훈을 뭐 쏴서 죽이니 뭐 하느니 그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호가 윤석열 만난 횟수가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럼 추경호와는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을까를 우리가 본다면은 저는 이 내란의 밤에 본인에게 주어진 미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로 속속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막 담론과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왔죠, 목숨. 네. 그런데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에게 나중에는 의원들 모을 시간을 또 더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왜 다 모여서 가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한 명이 더 급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표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박수환 친들. 씨의 추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빨리 가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사로 그러면 거의 90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단체로 당사에서 가겠다는 모아. 거야? 당사에서 왜 모아? 그러니까 쉽게 이것도 얘기해서 좀 납득이 안 의원총회라는 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모여서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하는 게 개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헌법기관이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 건데 이거를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넌센스 아닙니까? 그거랑 솔직히. 똑같죠. 법원에서 그 천대엽 행정처장의 말 중에 가장 이상한 게 이 계엄에 대해서 합법인지 아닌지를 논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그러니까. 논의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날 국회에 군이 침입을 하고 포고령 1호가 속보 다 나갔습니다. 포고령 1호가 뭡니까?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불법 계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학 1학년생들도 아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도 대법관들이 이게 만약에 합법 계엄이면 우리가 사법권을 이양한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죠. 아니 의총을 당 대표랑 원내대표가 국회에 있는데 당사에 있는 의원들 모아놓고 어떻게 의총을 그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헌이 안 풀리기를 바랬던 거지. 거지. 방송 시작할 때 김준일 우리 평론가님의 경제 전문가성을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보유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장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품론 얘기가 나오자. 이게 이제 어제 뭐 그제 이제 폭락한 이유가 그쪽 CEO들이 뭐 이제 몇몇이 경고를 한 거예요. 12개월에서 24개월 골드만삭스 회장이 네.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10에서 15% 조정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얘기는 해. 1년 안에 15% 조정이 있는 거 누가 말도 못해. 이거 가지고 약간 조정이 흔들린 있었던 거구나. 거예요. 이게 있었는데 이 얘기할게요. 예전에 이제 미국 연준 의장 앨런 그리스펀 기억하십니까? 네네, 유명 굉장히 기억납니다. 오래 네. 했잖아요. 앨런 그리스펀이 90년대 후반에 이거 닷컴 버블 이거 버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96년이고요. 그게 버블로 터진 게 4년 뒤입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AI 버블 얘기하는데 예, 예를 예. 들면 그러니까 네. 제가 버블에 옳다 말다 투자를 하라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AI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느라고 난리예요. 사실 수익이 안 나요. 데이터 센터 지금 오픈 AI도 지금 적자 보고 있죠. 그렇다면서. 80억, 예, 80억 달러. 그렇다면서. 예. 거기 자산이 5천억 달러인데 1년에 80억 달러 적자 보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묻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이거에 승자가 되는 사람이 이를테면 구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가 다 짓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예를 들면은 거기 에어컨 들어가야 돼요. 막 뜨거워지니까 그렇죠. 에어컨 들어가야지, 발전기 들어가야지, 뭐 관련 산업들 계속 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리느냐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 제가 말하는 거 뭐 B2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 조정장이지 이게 계속 간다. 네. 앞으로 최소 몇 역시 년은. 6만 원에 판 사람과 10만 원까지 안 파신 분 차이가 크군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은 빵주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AI 거버넌스에 관심이 상당한 많잖아요. 관심과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때 경부고속도로 우리 국가의 발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DJ 대통령이 정보통신망 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그 혈관, 그리고 신경을 깐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대한민국의 두뇌를 만들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현실화된 미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같이 일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AI 인공지능 사회로의 그 도약은 좀 멀지 않았고 이미 다 현실화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